시장에서 만난 친구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2025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이제 2025년도를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, 또 오랜만에 저희 배우자와 함께 물놀이도 다녀왔어요. 기분 전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. 사실 그 물놀이를 가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취소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은 12월 말일에 너무 다 이제 저희 나라에 그 가슴 아픈 힘든 그런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. 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 놀러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저희도 한 12월 말 정도에 여행 계획을 사실 했었었는데, 그때 어떤 계획이 좀 하나 틀어지는 바람에 이제 저희는 이제 1월 초로 여행을 이제 변경한 상태였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또 이제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했고, 또 오랜만에 저희 배우자와 함께 나가는 여행이어서 그냥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둘이 다녀왔습니다. 근데 물을 워낙 또 좋아해요, 둘이가. 그래서 열심히 또 가서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충전을 하고 왔어요. 네,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된 거네.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름 저의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,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그 우울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약 300m 앞 부산 용인 방면 고가차도 제 질병에 대한 주행하세요. 어떤 불안이나 약 400m 앞 시속 60km 공포나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서 깔려져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사실 잠시 후 고가차도 좀 오른쪽 알게 된 것 도로로 같아요. 주행하세요. 이어서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런 우울 기제도 좀 심각해지고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죠. 약 300m 앞 안양 방면 좌회전하세요. 녹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. 사실 뭐 좀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좀 생길 때마다 저에게는 이제 2020년도부터는 그 감당하기가 힘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뭐 다 건강에 관련된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행 가기 전에 흉부CT를 좀 찍었었는데요. 8월에 코로나 걸렸던 것 때문에 폐렴이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1월 3일날 찍고 그러고 갔었는데, 14일날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. 갔는데 선생님 이제 교수님께서 폐렴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알 수 없네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, 그냥 결론은 추적 관찰하자라는 거였는데,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추적 관찰을 하자, 또 어디가 아픈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.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,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좀 사실 이 얼굴도 별로 몰골도 별로고 막 한데 하는 이유는, 언제나 당사자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되게 우울 기제가
심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인정은 안 했어요. 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 배우자가 말하기를 심하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또 그냥 지나치기가 뭐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평가는 받아볼까?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? 라는 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아이들 사는데 왔다가 전문가님을 만났습니다. 네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.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. 저 선생님께서는 뭐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게 신기하다. 이 3년을 버틴 게 신기하다. 장하다. 그러시더라고요. 네.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감해 주시는 거죠. 네. 하나도 벅찬데 득에 또 원가족의 자매들에 대한 그 질병들 또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. 더불어 우리 또 강아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정신과 교수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황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는데 제가 우울한 게 맞나요? 라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우울한 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우울한 상황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흉부외과에서 뭐 이게 이게 염증이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뭐 그냥 혼잣말로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게 암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추적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. 그냥 추적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럼 치료 안 받겠다, 뭐 수술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울증이라고. 그래서 나 우울이 우리 남편이 너 심한 것 같아 라고 하더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울기제가 지금 심하게 깔려있다.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약 2km 앞 서울 또 톨게이트입니다.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일하는 거 열심히 잘 하고 마음의 우울과 불안은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선생님이 자기가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너무 또 따뜻한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약 1km 앞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음악 좀 틀고 드라이브 했으면 좋겠는데 저작권이 하도 많아요. 음악은. 그래서 지금 안 틀고 있습니다. 음악을. 하이패스 쪽으로 가려면 제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여행 중에 제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.
물론 저는 유방암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모녀 여행을 대만으로 다녀왔었어요. 그래서 P8 뇌동맥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한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. 1년 조금 넘은 1년 조금 넘어서 다시 또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데,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배우자가 동행을 했죠, 같이. 근데 또 그것도 사실은 감사했어요. 저희 배우자는 사실 장거리, 중거리 비행기 교통수단을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런 협소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흔쾌히 제가 정말 따뜻한, 워낙 겨울이라는 계절을 싫어하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쉬다 오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같이 동행해줘서 잘 놀고 그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도 그 장소가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위로, 또 그 장소가 뿜어주는 그런 어떤 따뜻함, 또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,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았어요. 좋아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, 귀국할 때 사실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. 좋았고 그랬는데,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.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는데,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이제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, 제가 늘 일을 희일비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저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. 그러지 말자. 그런데 네, 한 가지 좀 제가 그래도 좀 단단해진 거는 그런 거 같아요. 그래, 뭐 어때? 그래, 뭐 그냥 아파봐. 뭐 약 5km 어쩔 건데 그냥 아파봐. 그래. 아유, 나는 안 할 거야, 뭐 치료 안 할 거야, 수술 안 할 거야,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우울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, 제가. 박승환님의 가요 속으로 93.9MHz. 지금은 아무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어요. 제가 그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. 너무 전공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글귀들이 있는 그 작가의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자. 그리고 그런 감성들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월달부터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. 그리고
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사실 열심히 쓰고 있어요. 네.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약 2km 제가 너무 힘든 것 신발 같아요. JC에서 대전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. 또 보기보다 이렇게 제 속마음을 그렇게 다 오픈하는 성향이 아니에요. 전문가에게 또 사실 제가 또 들어주는 직업이잖아요. 누군가의 그 호소 내용을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거 호소하는 것이 사실 익숙치가 않은데 아프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뵌 의사 선생님도 만난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그 부분 내가 우울해하는 마음 불안의 부분을 대전 자기한테 방면 직진 맡기라라고 방향입니다. 말씀해주시는 그 편안함이 많이 사실 위로가 됩니다.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. 네. 아파본 자만이 치료를 또 잘 합니다.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. 무슨 뜻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어떤 뜻이. 제가 이렇게 이 중년기, 특히 이 나이대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것은 어떤 미션이 있나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미션이 있나? 좀 더 누군가를 3k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사랑하고 주행하세요. 누군가를 더 인간을 더 사랑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는 사실 아프고 나서는 감사한 마음은 너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. 예, 눈을 뜨면 사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많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해요. 네, 아름다운 세상에 24시간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그런 짧은 기도를 또 합니다. 하고 그냥 어떤 호수나 그런 잔잔한 호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라에 물을 억지로 담아서 그 물이 그냥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의 마음 상태는 지금.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. 제가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? 라고 하이디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하이디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언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라고 하던데 약 2km 앞 수원 신갈 IC에서 수원 신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. 오늘은 저희 큰딸이랑 잠시 점심을 먹고 우리 딸들이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이나 제 생활용품들 좀 살 게 있어서 가면은 꼭
옆에 따라와서 부모님들 거 하나를 꼭 삽니다.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? 이러면서. 사실 그런 것도 귀여워. 또 제 거 화장품 하나 살 때 옆에서 또 자기 파운데이션 하나 또 탁 챙겨가더라고요. 약 1km 앞 수원 신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저는 형제가 좀 많은 그런 원가족이에요.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그리고 주행하세요. 어머니도 수원 신갈 굉장히 톨게이트입니다. 살림꾼이셨고 자녀들 굉장히 잘 키우신 분이시죠. 네, 저희 엄마도. 그런데 이제 제가 언니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좀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성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는 늘 정해진 길을 갔다고 해야 하나요? 이렇게 해.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약 300m 앞 그런 시속 40km 그렇게 고정형 이동식 성장을 하다 단속 보니까 지점입니다. 사실 그런 것들을 약 또 700m 멘토처럼 수원 해주는 신갈톨게이트입니다. 이어서 이제 왼쪽 방향입니다. 언니가 바로 왼쪽 6개 저희 차로를 두 번째 이용하세요. 언니였는데 저희 이제 두 번째 언니가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아파서 일찍 천국으로 갔죠. 그 뒤로는 제가 무언가를 하나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. 제가 한창 공부하고 일하고 이럴 때였는데 뭐 저희 아이들 키우는 거, 케어하는 거, 뭐 아이들이 뭐 학교를 정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약 300m 앞 저희 수원 신갈 톨게이트입니다. 이어서 그 왼쪽 천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. 언니의 그런 왼쪽 어떤 6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그 결정권이 굉장히 그런 것 속에서 지내고 또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거 전방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원 영통 집안 살림을 강릉시대로 걱정 왼쪽 없이 자동차 해결해 차로를 주었던 이용해서 언니가 톨게이트로 갑자기 통과하세요. 없어지니까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. 뭘 하나 할 수 있는 게 요금 없더라고요. 1,800원이 예. 결제되었습니다. 우리 심지어는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큰애가 그때 대학 입시를 이제 대학교를 해야 하는데 왼쪽 그런 방향입니다. 것 자체도 막 이어서 제가 왼쪽 멘붕이 방향입니다. 왔었어요. 어떻게 선정을 해줘야 되고 왜냐면 중고등학교를 언니랑 같이 다 300m 의논하면서 뭐 수원, 어떻게 흥덕, 가르치고 방면 왼쪽 이렇게 방향입니다. 이제 그 어떤 잠시 후 가이드라인을 왼쪽 해줬던 언니가 방향입니다. 없으니 이어서 왼쪽 선택 방향입니다. 그걸 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슬픔도 잠시 후 사실 굉장히 많이 왼쪽 오래 방향입니다. 갔던 것 같아요. 제가 그게 너무 많이 가다가 이제 오른쪽 세 번째 차로를 상담을 하는 이용하세요.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약 사실 700m 내담자분들이 흥덕IC 저에게 도움을 받는 게 고가차도 아니라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. 약 300m 앞 흥덕IC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
어떻게 보면은 그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추적 관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걸 생각을 덧붙이고 그리고 또 그 덧붙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불안이 올라오고 우울해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버려야 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거가 맞죠. 어차피 교수님은 2월에 추적검사 하자고 한 거고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불안하면 3개월 후에 와서 다시 3개월 정도에 와서 CT 촬영을 해도 되고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들었어요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약 3km 앞 우회전하세요. 오, 저기 무슨 자동차에서 저렇게 뭐 이상한 연기가 나오고 저럴까? 아우, 어떡하니. 뭐니? 아우. 어머, 저 버스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아유, 정말. 어머, 아우, 저는 이상한 냄새 풍기고, 아우, 저 버스 너무했네. 저 광역버스 너무했다, 진짜. 아우. 갑자기 나 폐도 안 좋은데. 저는 숙제처럼 감사하는 마음, 감사하는 성향을 더 키워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꾸 제 몸에 적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아픔으로 인해서 생명의 유한함을 알아버린 거죠. 예. 그래, 사람 누구나 죽지. 그런데 금방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는 거죠. 아, 생명의 유한함이 있지. 그래. 라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있는 거죠.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. 없는데 보통은 저희 이제 전국으로 간 언니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럴 수 있다고, 당연하다고. 네. 저도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좌절이 옵니다. 네. 저도 굉장히 이제 아까 딱 큰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는 이제 자기랑 동생이랑 아빠는 이거를 표출하는데 엄마는 너무 내면으로 표출하지 않고 덮고 쌓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나올 때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오픈을 잘 못하는 거예요.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찍고 하고 또 뭐 외향형 뭐 MBTI나 이런 성향을 하면은 외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향이 뭐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막 오픈하거나 이러지는 않죠. 그냥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한 오픈을 사실 잘 못하는 거예요.
그래서 저를 알아주고 저에게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. 왜 저같이 복잡한 애를 공감해 준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지금은 2025년도에는 좀 이사를 계획해보고 있어요. 왜냐면은 약 700m 앞 오산 방면 우회전하세요.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은 제가 아니에요. 혼자서 있는 것도 즐기는 편이고, 사실 제가 아프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그닥 그렇게 막 확장적으로 넓히지는 않고 있어요. 왜? 있는 관계도 사실 안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왜냐면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느끼고 싶고 또 눈에 담고 싶고, 그리고 제가 늘 손때 묻어 있는 저의 컵, 저의 살림들도 더 한번 만져보고 싶고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아이들하고 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강의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냥 너무 또 무료하지 않을 정도로만 강의 의뢰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외로움을 그렇게 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, 그냥 이사를 한번 또 계획해 보는 거는 어떨까?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 딸이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어떠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. 오늘 편안했어요. 사실은 우리 딸이 추천해 줬는데 선생님 괜찮으시네요.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느낌이 좋았고 첫 느낌이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전문가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약 300m 앞 오산 방면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동영상 찍는다고 막 얘기하면서 오니까 금방 왔어요. 우리 사랑이 지금 깨발랄 하고 있을 때
근데 저만 아니야 나는 우울을 잘 다스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, 근데 그래도 우울증이 좀 있다라고 하시니까 없을 수가 없겠죠. 사실 제가 이렇게 손을 뜯는 게 생겼어요. 불안 때문에. 근데 보여드렸어요. 선생님이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손 이렇게 하는 거. 뜯은 거 보시더니 너무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보네. 애처롭게 쳐다보셨어요. 네, 그래서 열심히 치료 좀 받아보죠, 뭐.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아무튼 다른 여러분 도로로 저 진입하지 집에 거의 않도록 다 주의하세요. 왔어요. 그래서 이어서 좌회전하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